대표님이 이제 파생상품 양도세로 네. 30억의 이제 세금을 네네네. 냈잖아요. 300억 수익이 나가지고. 네네네. 그게 만약에 이제 27.5%로 바뀌어버리면 60억이 넘는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되지 않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표님. 금투세 시행을 반대했던 금투세 문제는 청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반대 청원하셨어요? 나 반대 청원했지. 무조건 했죠. 여기서 잠깐!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금융투자로 소득을 많이 봤을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너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한 1억을 벌었어. 그럼 그 중에서 거의 한 27.5% 뭐 이래저래 한다 해도 뭐 한 25% 냈다 치자. 2,500만 원 내고 7,500이 남는 건데 그 다음에 그걸 다 날렸다 쳐봐. 그거에서 환불을 해주냐고, 그건 아니잖아. 이게 또 보니까 2월에서 손해본 거에 대해서도 환불을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직접 신청해야 되고, 또 신청하더라도 그 5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이 무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5월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신청하고. 되게 번거롭지, 그런 그쵸. 절차들도. 그러니까 내 말이가 굳이 없던 거를 왜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뭐 코스피 국내 시장 뭐 알겠지만 미국 주식은 맨날 첫날 상승이란 말이야. 나스닥 어땠어요? 나스닥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2만 포인트 넘어섰잖아요. 아, 네. 와, 드디어 이제 사상 최고에 나 2만 포인트가 이번 달에 가겠죠 했는데 그게 오늘 갈 줄 몰랐어. 근데 아무튼 이제 뉴욕 증시처럼 저렇게 계속 올라간 것처럼 코스피 올라가면 괜찮아. 근데 지금 계속 정책이 몇 년째 계속 박스권에 있는데 그 와중에 금투세를 시행을 하겠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거래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원래는 없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박근혜 정부 때 5%, 뭐 5.5% 올렸다가 또 몇 년 뒤에 11%. 그때 당시에 되게 말 많았어. 아, 손실 나면 어떡하냐 했는데 5%로 하다가 그 다음 11% 차근차근 이제 올린다 뭐 이렇게 했었거든. 그때 당시에 계속 트레이딩 하고 계시잖아요. 트레이딩 하고 그 있었지. 처음에 이제 세금 딱 5% 부과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파생상품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뭐 썩 좋진 않은데 그냥 뭐 사람들이 약간 이거였어. 5% 정도야 뭐 까짓 건 내지. 그러니까 세금 내도 돼. 금투세 내도 돼. 다만 중요한 거는 적당히 내야지. 적당히 내야지.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자가 될 길 숨통은 좀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 운 좋게 벌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상위 1%다? 저것도 이제 통계에 정확히 맞을지는 또 봐야 돼. 상위 1%가 맞는지. 지난 5년간 대표님이 이제 파생상품 양도세로 네. 30억의 이제 세금을 네네네. 냈잖아요. 300억 수익이 나가지고. 네네네. 그게 만약에 이제 27.5%로 바뀌어버리면 60억이 넘는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도 돼. 적당히 내면 돼. 아,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대원 측에는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이 소득이란 것도 선물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이잖아. 진짜 내가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려가지고 과거에 손실이 있는데 여기 과거에 10억의 손실이 있었어. 이제 막 벌어서 1억을. 그럼 내 입장에서는 9억을 날린 손실이란 말이야. 순수하게. 그렇죠. 근데 이 갑자기 법이 없던 게 생기면서 이제 수익 난 건 또 내라. 나는 이거 자체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소득이 없어질 수 있는 소득이란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고정 소득이 아닌 거잖아. 네.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리스크가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연 세금을 저렇게 높게 책정한 게 맞는가?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적당한 세율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적당한 세율은 제일 없는 게 제일 좋은데 굳이 한다면 뭐 선물 쪽이 11%니까 맥시멈 5%에서 11%까지가 맞지 않나. 왜냐면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30% 가까이 세금이 나간다. 수수료 나가고 세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난 순수익이 70%인데 이 갭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투자하기 버겁거든. 지금 정부가 좀 강력하게 좀 밀어붙여가지고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고 또는 세율을 낮추던지 그래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량이 일단 높아질 것이고 거래량이 많아져야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될 것인데 지금 저렇게 저딴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전부 미국 주식하러 간다니까. 이미 주식을 미국 하러 가는 사람 많아요. 미국 주식 투자해서 손실 난 사람 난 진짜 거의 못 봤어. 아니 미국은 그냥 샀다 올라가니까 이건 바보도 사서 올린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거의 작전주, 단타주 이런 거 위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100% 이건 완전 죽습니다. 이거 굳이 왜 이렇게 사람들 투자자들 괴롭히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혀? 안 그래도 지금 수익 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잖아. 사실 세금이 27.5%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자금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옵션 시장이 죽으면서 그 자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해외 선물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 자금이 어차피 이동하게 돼요. 왜냐면 요렇게 이제 매매하던 사람들은 걔 끊을 수가 없고 또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선이 너무 높아,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높아. 그러면 사람들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투자할까 해외 투자할까? 이래저래 따져봤을 때 해외 투자가 훨씬 더 이득이네. 그러면은 당연히 해외 투자하겠죠. 우리나라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자금 3조 원 정도가 미국 주식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이제 기사가 많이 뜨고 있고요. 특히 제 주변에서도 한국 주식 다 포기하고 전부 미국 주식, 무슨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의 ETF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다들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상승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을 한단 말이야. 물론 이제 중간중간 떨어지지.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물려 있더라도 결국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또 되찾아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이라든지 국민연금 역시도 우리나라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이 얘기가 뭐예요? 기관 투자가들 역시도 정부의 자금을 갖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걷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잘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무슨 뭐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선도 너무 높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누구 돈을 빼먹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돈 빼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돈을 기관이라든지 국민연금에 얘네들이 빼먹어줘야 되는데 빼먹을 게 없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서? 외국 가서 외국 애들 거 뺏어 먹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해외 투자 안 해? 걔네들 거 뺏어 먹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역시도 해외에 투자를 하러 가는데 이 와중에 금투세까지 한다? 거래량 완전 죽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가치 역시도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구독, 좋아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결국엔 리스크란 말이에요. 대표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억 단위로 매매를 하시는데 그 세금 1, 2%가 정말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되잖아요. 일단 세금도 중요한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내가 가장 우려한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해외 선물할 때 종목 추천 어떻게 해? 거래량 활발하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 하거든. 주식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먼저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많아. 금투세를 한다? 아예 주식 안 하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하겠죠.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다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뭐 GDP가 나버리고 이제 날라가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뭐 여기저기 다 따라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봤을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요거만큼은 잘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공투세가 시행된다고 네. 하면은 대표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해외 선물 투자를 이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나야 하지. 왜? 해외 선물 쪽은 어차피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해외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전 세계인들이 해외 선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거래량 부분에서 나는 크게 문제 없다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갈 수도 있다고 난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 부분이 좀 문제긴 해. 근데 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적당한 세금은 내겠다 이건데 27.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좀 사실은 좀 작지 않기 때문에 매우 크죠. 매우 크죠. 차라리 나 그 돈을 그냥 막 5만 건 다 바꿔서 막 차 타고 가면서 막 다 뿌려버리고 싶다니까. 어차피 나가서 그렇잖아. 그냥 아니면 저 어디 기부를 하든가 그게 낫지. 앞으로 이제 국내 시장의 거래량이 죽고 그 국내 증시에 있던 자금들이 해외 선물 쪽으로도 좀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유입이 될 거라 보고, 일단 해외 주식으로도 자금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양쪽 다 거래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좀 보고 있고, 향후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쉽게 보면은 주식 하시던 분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선물 투자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국내 주식에 지쳐서 이제 해외 선물로 이제 새로 유입이 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금융법 자체가 좀 약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식 기업들 보면은 갑자기 뭐 사기치고 상폐해버리고 뭐 대주주가 미리 먼저 정보 받아서 다 팔아버려 해봤자 뭐 벌금이나 또 형량이 낮게 밖에 책정이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합니다. 몇백 년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짓거리 하다가 잘못했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상장 그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더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좀 계속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면 저는 그냥 해외 주식 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저는 하여튼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내가 이제 정부를 막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하듯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투자하게 만들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나라 주식도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 뭐 이런 게 다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국내 주식 위주로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남 좋은 일 시키면 우리나라 자금 더 미국으로 파시겠죠?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 자금 유출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잖아요. 인구수도 작고 한데 머리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쓰잘데기 없는데 하지 마시고 밖에서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안에서 돈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전략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자금이 우리나라 안에 있기 위해서는 최대한 규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게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도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 투자자들 건들지 말라고. 힘들다고.